안녕하세요. 오늘도 인터북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올린 영상 매력적인 글의 도입부와 끝맺기 쓰기가 무려 조회수 1000이 아니라 100회를 넘어서 가족들에게 약속했던 피자를 샀습니다. 이유 없이 피자를 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벤트를 하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첫 댓글이 달리는 날에는 치킨을 쏘기로 했습니다.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치킨 먹게. 오늘 영상은 중복 피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문장의 경제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문장에서 단어나 구와 절, 종결어미 겹말이 중복되면 유사어로 바꿔 쓰거나 생략하는 게 경제적이란 얘기입니다. 글쓰기에서는 모든 반복이 낭비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휘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서 글을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는 반복과 중복의 차이는 의도 여부에 달려있다입니다. 의도적인 반복과 실수로 한 중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가는 글의 리듬상 혹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의도적인 반복에 대해서 알아보면 작가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단어나 문장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반복의 장점이라면 반복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연설문이라면 연설을 듣는 청중들에게 각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반복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분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인데요. 1963년 8월 28일 날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링컨 대통령 기념관 계단에 선 젊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은 에브라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와 같은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연설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중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입니다. 의도치 않은 중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두에서 어미, 명사부터 조사, 단어부터 문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단어나 표현이 중복되면 그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읽기가 불편하고 지루해지면서 글의 세련된 맛이 사라집니다. 중복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단어의 중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단어는 유의어를 쓰거나 생략해도 된다면 과감하게 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소소빵집은 이 지역에서 생긴 지 오래된 빵집이며 단골이 많은 빵집으로 유명하다 라는 문장에 빵집이 3번이나 겹쳐서 나옵니다. 멋멋은 멋멋이며 멋멋다 라는 형태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문장의 형태인데 여기에서 단어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빵집이라는 중복되는 단어를 생략을 하면 우리 동네 소인의 빵집은 이 지역에서 생긴 지 오래되고 단골이 많아 유명하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훨씬 간결해졌죠. 두 번째, 구와 절이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구와 절은 뭐뭐 할 수 있는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에 대한이라는 구 형태의 중복인데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문장에서 살펴보면 뭐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서 뭐뭐 할 수 있는이 중복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반복해서 중복이 되는 거죠. 문장을 강조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열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민주는 등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페달을 끊임없이 돌렸다라는 문장을 썼다면 이 문장은 쉬지 않고와 끊임없이가 같은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민주는 등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페달을 돌렸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혹은 민주는 등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페달을 끊임없이 돌렸다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자와 우리말이 어울리면서 생긴 겹말이 쓰이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한자 문화권에 살고 한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한자가 겹말이 되어서 우리말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의식하지 않고 문장을 고치지 않게 된다면 겹말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의 의미를 부연하거나 강조할 목적으로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쓰는 한자투의 표현인데요. 문장의 예를 들어본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원장의 의도된 선행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포장돼 지역신문에 도배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미담에 보면 한자로 아름다운 미자, 아름다울 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관용어를 두게 되면 중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사장의 의도된 선행은 미담으로 포장돼 지역신문에 도배되었다라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 형태의 겹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태별로 몇 개씩 제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개씩만 얘기를 드리면 살펴보면 첫 번째 복합어처럼 쓰이는 겹말이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과정에서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죠. 3월달 달월자를 쓰니까 3월이라고 하는 게 맞고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라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주성분에서의 겹말인데 주어가 겹말인 경우에는 전기가 누전되다는 누전되다로 바꿔주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미 낙엽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목적어가 겹말인 경우에는 돈을 송금하다, 돈을 보내다, 돈을 붙이다로 써주는 게 고치는 게 맞고 작품을 출품하다는 작품을 내다, 책을 읽는 독자는 책을 읽는 사람 혹은 독자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서술어가 겹말인 경우에는 공감을 느끼다는 공감하다, 관점에서 보면은 관점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다는 수입해 들여오다는 수입하다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부속 성분에서의 겹말을 살펴보면 관용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용어가 겹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용어는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부분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용어가 겹말인 경우를 살펴보면 어려운 난관은 그냥 난관으로, 늙은 노모는 노모, 가까운 측근에게는 그냥 측근에게, 부사가 겹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대부분으로, 서로 상의하다는 상의하다, 구전으로 전해오다는 구전되다나 입으로 전해오다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의존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존명사에는 것이나 등이나 들의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정말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너무나 많이 쓰게 됩니다. 그냥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한 문장 내에서 여러 개의 의존명사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것을 쓰면 문장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문장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것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글을 모호하고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것을 썼을 때 그 것에 숨겨져 있는 단어를 복원시키자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는 것으로 인해서 글에 드러나야 할 멋진 단어가 모호해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호해진 것에 숨겨진 단어를 드러나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글을 쓸 때. 문장을 예로 든다면, 연애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연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서로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두는 게 좋다는 것이다. 것이 두 번이나 쓰였죠.
이 문장을 바꾼다면 연애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연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서로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두는 게 좋다는 사실이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명사 것을 점이나 사실로 바꿔서 명확하게 드러냈죠. 다른 문장을 예로 들어본다면 운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자신의 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장을 바꾼다면 운동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자신의 직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등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형식으로 바꿨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채권과 주식시장 등 최근의 금융시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경색돼 있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 채권과 주식시장 같은 최근의 금융시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경색돼 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의 중복도 살펴보면 도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문장에서 쓰게 되는데, 중복해서 도는 역시나 뭐뭐 또한 뭐뭐와 함께 등으로 대체 가능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중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도 1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문장을 고친다면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중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1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됐다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들도 중복하게 되는데요. 문장을 예로 들면 마스크가 일상화된 요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가까이 가기가 꺼려진다라는 문장을 바꾸면 마스크가 일상화된 요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가까이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의의 중복인데요. 저희가 의라는 관형격 조사도 흔히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문장을 예로 든다면 마인드 블라인드니스의 대명사라 불리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은 많은 영문학자에 의해 연구돼 왔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마인드 블라인드니스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이며 많은 영문학자에 의해 연구돼 왔다라고 의의 중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어의 중복 7번째로 살펴보면, 제가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영화 꾸페시의 행복여행에서 정치과 의사 헥터는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궁금해한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난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만났을까? 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그라는 주어가 중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된 주어를 생략을 하면, 영화 꾸페시의 행복여행에서 정치과 의사 헥터는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궁금해한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떠난 여행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났을까? 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접속사가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접속사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접속사가 문장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자는, 저도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썼네요. 독자는 글의 전체 흐름과 맥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과 같은 접속사의 사용은 글을 씀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돼서 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며 문장을 늘어지게 결론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사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지만이라는 우리가 접속사를 쓰는 이유는 앞 문장에서 쓴 내용과 대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되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많이 씁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아까 저도 썼지만, 이 문장을 예로 든다면 연식이 15년 된 내 자동차는 수리비가 상당히 드는 편이다. 하지만 오래 타다 보니 그간 정이 있어서인지 경제의 논리로만 차를 평가하고 싶진 않았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든다면, 연식이 15년 된 내 자동차는 수리비가 상당히 드는 편이다. 하지만을 빼야겠죠. 오래 타다 보니 그간 정이 들어서인지 경제 논리로만 차를 평가하고 싶진 않았다 라고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종결어미의 중복인데, 문단 내에서 종결어미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끝맺음이 단조롭고 빈약해져서
그 글을 읽는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다, 뭐뭐나, 뭐뭐가, 뭐뭐요라고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정말 종결어미가 반복되어서 글이 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있다, 있었다, 있었다, 뭐 였다, 였었다, 했다, 했었다 이렇게 종결어미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영상의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뭐 다, 나, 가, 요 이런 종결어미의 중복으로 문장을 끝내지 말고 좀 다르게 종결어미를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뭐뭐가, 도, 뭐뭐 듣, 뭐뭐 서, 뭐뭐 운 같이 종결어미를 달리 사용해서 글에 좀 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신선하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입니다. 다른 방법은 다양한 유어를 활용해서 또 종결어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다 보면 뭐뭐라고 말했다, 누군가 말했다 이렇게 흔히 말했다로 문장을 많이 끝내게 되는데 말했다 하면 문장에서 계속 종결어미가 중복이 돼서 글의 신선한 맛이 떨어지고 지루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말했다라고 종결어미를 항상 그걸로 고정해서 쓰지 말고 제가 종결어미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동일한 종결어미를 바꿔서 다양하게 써보면 문장이 신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말했다는 주장했다, 뭐 전했다, 뭐뭐라고 강조했다, 뭐뭐라고 설명했다를 번갈아 가면서 쓴다면 훨씬 세련되고 신선하고 간결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복 피하기라는 영상에서의 결론은 한 글자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자 한자 고민하며 아껴서 써야 합니다. 입니다.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은 문장에서 글 전체로 시야를 넓혀가면서 혹은 가까이 있는 문장과 전체 글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중복된 부분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휘를 활용을 해서 변주해서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장 내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찾으면서 어휘력이 늘고 문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 오늘 강조드리면서 준비된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많이 웃고 건강해지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